있는데 이거 말했다가 무서운데 처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젠 돈 줄지니까 그냥 돈 주고 무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젠 다 총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냥 다 총살합니다. 아들이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 보임을 줍니다. 한 명을 죽임으로써 열백 천만을 교육하자는 거예요. 너네도 저렇게 되면 이 사람처럼 죽는다. 참담한 현실인데 여성들을 막 몸에다 감추거든요. 탈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브라만 그냥 딱 놔두고 옷이고 뭐고 다 펼치고 뜀뛰기 시킵니다. 일단 질러놓고 뒤처리는 나오든 안 나오든 후회 가서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서해바다로 수영으로 탈북을 한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는 보위부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보위,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 때부터 시작을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방패한다, 보위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위부입니다. 보위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는 블랙 요원들이 많아야지 원래 맞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북한은 이제 화이트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위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안기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위부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찰 그리고 또 국정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한에 이제 경찰이라고 하면 인민보안성이 있고요. 여기는 인민보안성은 경제범을 다루는 것이고 국가보위성은 정치범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보안서에서 취급을 하는 거고 낙서 사건 북한에서 투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제 전단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류 콘텐츠가 북한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경제와 상관없이 이건 정치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위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강원도 원산 항보위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부터는 황해남도 2국 정보국에 있었습니다. 정보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향을 장악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교육하고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정보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2박 3일 동안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접촉을 해가지고 또는 북한 주민이든 군인이든 그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상 동향을 어떻게 장악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교육을 교육 영상과 함께 강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시험을 보고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을 안 봤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보위부에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권력기관에 들어간다는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단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부과라고 있습니다. 간부과에 양성지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발을 합니다. 선발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토대만 괜찮으면은 두 번째 돈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당시에 보위부에 들어가는 건 1,500달러면 들어갔거든요. 평양은 또 다르죠. 지방과 평양 차이가 있는데 평양에는 최소 3,000달러부터 시작입니다. 많기는 2만 달러까지 있어요. 어떤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북한에는 이제 권력사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죠. 이제처럼 평양에서 2만 달러 들인다면 반탐에 가겠죠. 반탐이라는 건 해외 나가는 쪽이니까 해외 나가면 돈 많이 번다는 것도 북한 사람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북한이 겉으로 타이틀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걸 모르고 있느냐?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원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회주의 시스템은. 근데 받아들였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표면적으로는 자기네가 시장경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즉 자본주의가 아니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군인이죠. 그리고 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보위부는 또 똑같이 군인과 같은 이제 생활을 하게끔 했습니다. 보위부 들어가면 군대를 안 가는 게 최초에 제가 2004년도에 나갔을 때 원산항 보위부 나갔던 것이 바로 군복무를 쳐줍니다. 보위부도 군복무가 똑같아요.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저는 이제 5년밖에 안 한 거는 이제 보위부에서 위탁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보입에 끌고 와야 되겠다. 보입에서 선발해서 대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거지 군복무 기간은 10년 똑같습니다. 120개월이죠.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군대에 나갔을 때는 13년 동안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가니까 분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13년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 먹어 보시더라고요. 막 수염도 이렇고 군인인지 아니면 무슨 할아버지인지 모를 정도의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저희 분대장이었어요. 최근에 지금 김정은이가 군복무 남자들 8년으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알아봤는데 아직 10년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8년 동안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8년 된 사람들을 군대에서 이제 전역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13년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위부는 이제 보위부 신병훈련소가 3개월 똑같이 있습니다. 이제 신병훈련 받는 지역이 다른 거죠. 다른 데는 이제 대대별로, 아니 연대별로인가 사단별로인가 이렇게 신병훈련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다 우리처럼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대별로 이렇게 신병훈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고선 그 자부대에서 또 이렇게 배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위부는 국가보위부에서 이제 신병훈련소가 하나 있는데 평양시 청호동에 있는 그 보위부에서 거기서 받고 그 전국으로 다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중위 또는 대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 월급이 2,750원 정도였어요. 한 계란 3알? 많으면 4알 정도 살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합니다. 대신에 배급을 줍니다. 북한에서 94년도 이후에 배급제가 끊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북한에서 끊겼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축소했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지도 통제 기관들을 비롯한 김씨 체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위들에는 그런 부서들에는 배급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근데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배급을 안 주죠. 왜? 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급은 먹을 거는 보장해 줄 테니 이 생활비 가지고 다른 거를 써라 라는데 한 달 동안 계란 3알 먹고 살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더 많아지고 뇌물행위가 많아지는 거죠. 보위부에서 입는 옷은 안에서 내부에서 입을 때는 북한 군복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원래 사실은 사복을 입어야 됩니다. 일반 사복을 입고 북한 주민들처럼 똑같이 입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사복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나가요 그냥. 군복 입고 나가서 나 보위원이라고 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복 입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표가 났으니까 저 사람이 보위원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사복 입고 다니는데 그 보위원을 흉내 낼 수는 없는 게 보위원 흉내 냈다 잡히잖아요.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감히 보위원 흉내를 내 가지고 뭘 달라고 뇌물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박하는 사람은 없죠. 네. 저희는 교육을 특별히 받는 건 아니고요. 2일에 한 번씩 방침 침투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각 부서들에서 올라간 거를 각 보위부들에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보위부 안에 보위부 출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책도 쓰고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다. 군사 교육은 저희는 이제 훈련을 받긴 받는데 기본적인 사격 훈련 그리고 또 약간의 격술 훈련 정도고 왜냐면 보위부라는 것이 보위성도 그렇지만 보위사령부도 역시 같습니다. 군부대 무력부에 인민무력부에 있는 보위사령부는 저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군인들 대상이지만 거의나 후방에서 싸우는 부대죠. 전방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하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군인들처럼 이렇게 훈련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격술이라든지 사격 이런 정도의 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1년에 2번 쐈습니다. 3발씩 2번. 동계훈련 끝나고 3월 30일 동계훈련 끝나면서 1번. 그리고 또 하계훈련 끝나면서 1번. 그 3발씩인데 1년에 6발이죠. 10년이면 60발 쏘네요. 저희는 AK도 있고 권총도 있죠. 떼떼라고 했는데 TT 권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서는 북한은 떼떼 권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군복무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북한의 전체적인 군인들이 사격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보위부에 있었을 때 총을 꽤 많이 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특수부대라든지 이런 부대에서는 사격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일반 부대들에서는 진짜 2번도 많이 하는 거, 1번 기본적으로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3발씩 쏴요. 그리고 말이 군인이지 7천국, 8천국 같은 군인들은 제가 아는 친구들도
군복무 10년 하고 왔는데 총 쏴봤나 그러니까 한 번도 못 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군인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훈련 기간에 실탄 사격을 3발 쏘는 거지 매일 30분씩 사격 훈련은 합니다. 사격 훈련을 하는데 가상 사격 훈련이죠. AK 소총에다가 침탄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침탄. 플라스틱으로 한 7cm 정도 되는 걸로 총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있고요. 앞에는 바늘 있잖아요. 바늘 뼈쭉한 거 한 2전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쏴가지고 10m에서 쏘면은 100m에서 사격하는 효과와 똑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침탄 사격 훈련을 매일 30분씩 합니다. 그 30분씩 한 훈련을 가지고 동계훈련 끝나면서 실제 그 훈련이 효과가 있느냐, 이만큼 훈련은 조준 연습을 잘 했느냐 하고 검증받는 시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일 30분씩 훈련하잖아요. 잡니다. 조준 연습하면서 엎드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절하요 다. 그거 어떻게 매일 그 3개월 동안 그 훈련을 할 수가 있나요? 뭐 효과가 있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내는 것 같지는 못합니다. 있는데 이거 말했다가 무서운데. 네, 있긴 있죠.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정보국에 소속돼 있었지만 백공구라는 곳에 동원돼 있었습니다. 한류 단소 가는 데입니다. 그 백공구 연합지휘부에 들어가면 각 기관에서 다 와 있습니다. 보위부가 사실은 많이 거론되는 거는 검열, 수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검열은 어떻게 하느냐? 뭐 태양열 비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면 TV가 있다는 거를 암시하기 때문에 저 집에서는 분명히 한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좀 집이 살아 보인다. 집이 어느 정도 살면은 한국 거를 봅니다. 살림이 어려운데 한국 거 보는 집은 제가 검열해봤는데 보면 거의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TV 봤다고 다 사용하고 뭐 하면은 북한 주민들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젠 한국 TV 보는 사람들하고 그 법관들하고 친해가지고 한국 TV 한국 드라마 새로 나왔으면 북한 주민한테 줘요. 한국 드라마 새로 나왔다고. 그러면 뭘 줄까요? 돈 줄지니까. 네. 정보원을 통해서 저 집에서 한국 TV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질러놓고 뒤처리는 나오든 안 나오든 후회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북한 사람들 자체가 이 인권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히면 좋은 거고 안 잡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본다고 신고가 제기돼가지고 들어왔댔다 하면 끝나거든요. 뭐 전혀 죄 없는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미안하다고. 신고가 잘못되고 옆집이었네. 잘못 들어왔네 하고 쓱 나가면 끝나요. 예전에는 그 CD R판으로 갖다 봤거든요. 그때는 잡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기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기를 꺼놓고 들어가면 뽑질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뽑는 방법이 생겨가지고 카드 있죠, 카드 가지고 그 CD 들어가는데 싹 긁으면 그 열리더라고요. 정전이 됐어도.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감췄는데 그러면 또 그거를 처음엔 못 찾는데 또 어떤 방법으로 찾느냐? 기기가 돌아갔으니까 온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 대보면 따뜻한 거예요. 야, 돌아갔네 요거. 그러면 또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북한에서도 CDR을 갖다 보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다 이제 USB 갖다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USB 갖다가 보면은 정전시켜도 필요가 없습니다. 뽑으면 되니까 이거. 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들어가자마자 그냥 뽑잖아요. 주변을 수색을 합니다. 일단 주변을. 그래서 여성들한테도 사실은 이게 북한에서 참 참담한 현실인데 여성들을 막 몸에다 감추거든요. 털어요. 예. 일어나라고 하고 막 다 풀라고 해요. 예. 그냥 딱 탈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브라만 그냥 딱 놔두고 오시그모가 다 펼치고 뜀뛰기 시킵니다. 그럼 떨어져요. 아무리 여기에 있다고 해도 뚝 하고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방법으로 찾고 또 그렇게 대단하니까 자기가 보다가 이거 검열하러 들어왔다면 또 이제 또 그걸 또 씹어먹는 사람까지 나타났어요. 이제는 그냥 돈 주고 무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젠 돈이면 다 되거든요. 그 속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씹어서 먹겠습니까? 예. 그 처벌이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법으로 명시되면서 처벌 기준이 명백해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봐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인 녹화물 봐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에는 참 그 인간의 본능을 억제시켜서 체제 복종시키는 그런 게 좀 센 것 같아요. 성인 녹화물을 봤다 걸리면 그냥 바로
사형입니다. 못해서 교화 30년. 그리고 또 그거 성인 녹화물 단속당하면은 기본적으로 뇌물을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예. 그거 받았다가 또 소문 나가지고 자기까지 이제 또 연대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인 녹화물 번 사람들에서는 뇌물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형은 공개처형이 있죠.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북한 주민들이 알아도 되는 내용, 반국가 음모 전복죄라든지 그런 북한 주민들이 알아도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북한 주민들을 그리고 또 학생들, 어린이들까지 그 사형 장소에 부릅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와서 사형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형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을 공포정치죠. 한마디로 보면. 한 명을 죽임으로써 열백 천만을 교육하자는 거예요. 너네도 저렇게 되면 이 사람 좀 죽는다. 북한의 잔혹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들이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까지 다 데려다 놓고 보임을 줍니다. 예. 그 자식이 사형당하는 걸 다 그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일 먼저 학생들을 앉힙니다. 어린애들. 여기 바로 이제 공개 처형이고 비밀 처형이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알면 안 되는 거.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 유교 사상을 퍼뜨렸다. 그리고 또 그런 기미가 보였다든지 그리고 김정은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북한에서 얘기하는 백두혈통에 대한 투소 사건이라든지 낙서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 사람들을 사형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 사형장이 있습니다. 지하 벙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조용히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형을 하는 거죠. 왜 비밀 사형을 하냐면 이 사람들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선전하는 거 되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몰랐던 거 종교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로 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네는 원수님을 이렇게 떠받들고 했는데 김정은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그럼 반대할 수도 있겠네 라고 몰랐던 걸 알려주는 거로 되기 때문에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는 공개 처형을 안 하고 비밀 처형을 합니다. 다 총살입니다. 저는 2번 봤습니다. 네. 2번 봤는데 아직도 근데 너무 처참합니다. 예. 보통 보면 이제 가면은 넓은 공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땅에다 기둥을 3개를 박아요. 3명이면 3개고 뭐 2명이면 2개고 1명이면 1개 박겠죠. 뭐 한창 그 다 모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태우고 와가지고 막 끌고 와요. 근데 보면 짜가를 물렸어요. 다 입에다. 그리고 뒤에다 포박 다 하고 있는데 눈싸 매고 엄청 발버둥칩니다. 사람이 그 뭐 사형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근데 저는 북한에서 진짜 북한의 이 악랄함의 극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사형당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좀 마지막 끝으로 할 말은 좀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예전에는 했어요.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김정일이 새끼 막 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죽을 때 이양 죽는 것이 막 그냥 분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개 사형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해가지고 짜가를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자기가 할 말을 못 하고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민주주의민주화 형법 60조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면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면 보안소 개원들 3명이 나옵니다. 3명. 예.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똑같이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가지고 1명이 각각 3발씩 쏩니다. 예. 많이도 쏴요. 예. 뭐 머리 1발, 배 1발, 다리 이렇게 쏘는데 간에가 무슨 뭐 저격수들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냥 아무 데나 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맞으니까 그냥 어우 그 이상 뭐 너무 처참해가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북한에서는 자기네는 싸우면 백전백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 군 자체가 이제 좀 뭐 한심하다. 미국의 식민지로서 현대판 식민지로서 미국에 충성하는 군대다. 군사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교육을 너무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 대한 현실적인 군사 장비라든지 군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북한군이 모르고 있어요. 뭐 일단 뭐 특수부대에서는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알려주겠죠. 근데 일반 부대에서는 거의나 모르고 있다는 거죠. 1년 동안 담배 안 펴도 되겠다고. 독하니까 북한 담배는 9에서 12mm거든요. 야, 남조선은 약하니까 담배도 약하구만 하고서 버렸어요. 뛰자. 길진 못하겠다니까 죽더라도 그냥 일어서 뛰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찰나에 진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 때 진짜 되게 후회했어요. 처음에 한국 오는 거를. 진짜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괜히 왔다는 생각까지 막 들 정도였거든요. 처음에.